안녕하십니까, 박문수 전문가입니다. 자, 삼성전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7만 원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빠진 원인은 잘 아시겠죠? 뭐 전체 시장이 안 좋긴 한데, 자, 지수를 보시면은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자, 거래 빠진 거 보십시오, 여러분. 빠진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12% 빠지고 3%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더하죠. 15% 빠지고 6% 올랐습니다.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락이 그냥 멈춘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15% 빠지고 1%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데, 자, 오늘은요. 삼성전자 얘기도 중요하지만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중요하겠죠.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요, 여러분, 전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철칙이죠. 자, 시장이 빠진 원인 먼저 살펴보면 다 아시겠지만, 자,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죠. AI 시대가 열리긴 했는데 너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가 파는 AI 칩들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받아가긴 했는데 실제로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아직은 이런 게 없어요. 뚜렷한 게 실적이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주가가 멀리 간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엔캐리 자금 아시죠?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금리 내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엔화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엔화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AI 쪽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섹터까지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자, 미국의 경기 침체. 미국이 그래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번째, 중동 문제가 다시 커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입니다. 가능성이 커졌죠.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거죠. 왜? AI를 대체할 만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다른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전력기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나 방산 실적이 좋았죠. 그런 다음에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 화장품이라든지 받칠 만한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폭락하는 거죠, 바로.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은요, 앙드레 코스텔라니의 계산책론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있고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이게 AI 섹터라고 본다면은 실물 경제 이거를 AI로 바꿔봅니다. 이게 AI 실적이에요. 이게 주가입니다. 너무 멀리 간 거죠. 아직 수익 모델도 없고 실제로 어떤 크게 기대할 만한 모델이 없는데 수익이 나온다는 서비스가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반려견이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죠. 위험합니다. 주인이 줄을 땡기거나 얘가 뒤로 가야 돼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요. 자,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이죠. 실적과 주가의 괴리를 좁히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거예요, 바로. 근데 안타깝게도 AI 외에 받을 만한 다른 세력들이 다른 섹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기 때문에. 주도주가 빠지면 다른 섹터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정 거리가 다시 되잖아요. 얘는 다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가냐? 9월 말 10월 초에 엔비디아 3,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자, 두 번째, 9월 17, 18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추석 끝나고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0.25냐, 0.5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물론 중동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이 가닥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말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등락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업이잖아요. 자, 주가 지수에 많이 휘둘릴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자, 삼성전자 글쎄요. 뭐 지분 강화나 이런 거 보면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20% 되고요. 국민연금공단에서 7%가 넘습니다. 쉽게 말해서 28%는 물량이 잠겼다는 얘기고, 그죠? 대주주 물량입니다, 이거. 시장에 안 나오겠죠, 이거는. 자,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자, 56%입니다, 여러분. 별로 변동이 없죠, 크게. 그러면은 20% 대주주 물량에다가 56% 외국인 물량. 이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76% 아닙니까? 아까 국민연금공단도 있었죠. 11%인가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7%죠.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 그럼 28%네요. 2대주주까지 합치면. 그죠? 외국인 56%. 84%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이 갖고 있는 물량 다 빼고 나서 유통 물량 10%에서 20% 사이입니다. 여러분. 1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고 해도 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기관들 이길 수 있습니까? 얘네들한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얘네들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되겠죠. 저걸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냐? 얘네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주가를 끌어올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사는 것도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자, 얘네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저가에 삽니다. 그 다음에 구간 매수를 해요. 구간을 살짝 올려서. 세 번째 호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구간? 저가 구간입니다. 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AI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악재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 통과 못한 거. 받아가는 수준입니다. 저는 그냥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2단계에서 3단계는 가야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먼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나중에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해보면은 다시 자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뭐 홈페이지가 되게 이쁜데 많은 제품을 만듭니다. 여기 나오죠.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포트는요 가전이 있고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죠. 3등 분할을 해놨습니다. 반도체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근데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있죠. 반도체는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바뀝니다. 이거는 당연히 1등이죠, 세계에서. 이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설계도 제대로 못했고 이거 우리나라 취약합니다. 파운드리는 자 대만의 TSMC에 뒤쳐져 있습니다. 오사트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용인에다가 300조 투자하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칩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적용을 아직 못한 거죠, 삼성전자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HBM입니다. AI에 들어가는 자 메모리 칩. 여기서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비중이 60%가 넘어요. 10년 전부터 하이닉스는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늦은 거죠. 더군다나 얘네들은 수율이 무려 80%나 된다는 거. 불량품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10개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율이. 실적에 치명적이죠. 불량품이 나면 그 웨이퍼를 전부 다 처분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웨이퍼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바로 이게 HBM입니다. 여러분.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쌓은 겁니다. 왜? AI 안에 많은 데이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으로 쌓은 거예요. 그래서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CPU가 들어가고요. GPU, 엔비디아죠.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 밀려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요.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문제,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져 있습니다. TSMC한테. 두 번째, HBM. 이거는 경쟁사 SK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퀄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이래서 주가가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여러분. 자, 시총을 봐더라도 TSMC가 여러분 얼마입니까? 이게 1100조입니다. 지금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3500조. TSMC의 반토막. 엔비디아는 5배,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행히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HBM 퀄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HBM 2개월에 4개월 사이에 통과될 것 같다. 발열 문제 없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죠. 여기 언급이 안 됐는데 바로 수율입니다, 여러분. 하이닉스의 경이적인 80% 수율.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악재가 나왔죠. 블랙엘 AI 가속기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출시가 늦어질 것 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아주 결정타를 때렸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굳은 신뢰. 엔비디아는 자 1등이다. 슈퍼갑이다. 근데
블랙에를 출시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대를 했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번에 AI 섹터가 결정적으로 맞게 되는 원인입니다. AI 가속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CPU가 들어가고 GPU가 들어가죠. HBM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AI 가속기.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AI는요, 러닝 기능이 있습니다. 뭘 배워요? 얘가 학습을 합니다. 머신러닝. 정보를 주면 지가 학습을 합니다. 이게 AI가 대단한 거죠. 이거를 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을 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엔비디아라 써 있죠. 이게 결함이 생긴 겁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 거예요. 블랙엘에. 자, 그래서 엔비디아 덕분에 삼성전자가 자, AI 가속기 결함 생겼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TSMC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1번이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90% 정도 장악하고 있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AI 가속기를 내년에 출시합니다. 여기서 AMD를 넘기게 되죠. AI 가속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도.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엔비디아가 악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 CXL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HBM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메모리를 이렇게 쌓아놓은 겁니다.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CXL은 뭐냐면 이 데이터를요, 이 AI 장비 안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입니다, 여러분. 공유하는 기기들 안에 자 돌아가는 속도를 빠르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치 고속도로를 뚫어버리듯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HBM은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시켜 놓은 거예요. 이 안에다가 많은 웨이퍼를 쌓아서. 근데 이거는 그 데이터를 빠르게 자 공유를 시켜주는 겁니다. 마치 이거랑 비교할 수 있죠. 여기 나왔는데 5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을 써야 돼요. 1리터짜리 물병을 5개를 줬습니다. 이렇게 각자 개별적으로. 근데 덜 쓰는 사람이 있고 더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물이 있겠죠. 모자란 사람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5명한테 그냥 5리터짜리 물통을 하나 줬습니다. 각자 쓰는 거죠. 버려지는 물통도 없고 더 쓰는 사람도 있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가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고 빠른 시간 안에 공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CXL 기술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넘버원 기술이에요.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 HBM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큰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플러스 요인은 뭐죠, 그러면? 자, AI 가속기. 엔비디아가 결함이 생기면서 내년부터 출시가 되는데 AMD와의 관련을 인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CXL 기술이 있다는 거. 차세대 HBM을 넘어설 기술입니다. 이게 플러스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자, 정리해 보면요, 삼성전자가 가장 남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실적은 좋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백업 요인이 될 거고 하방을 지지할 겁니다. 실적이 좋다는 부분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TSMC에 뒤쳐져 있고 세 번째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습니다. TSMC, SK 하이닉스.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입니다. 플러스 요인은 뭐죠? 자, AI 가속기가 출시가 됩니다. 내년에. 블랙엘에 결함이 생겼죠.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CXL 기술을 갖고 있다. 이거는 플러스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 대신 실적이 백업이 되면서 주가는 하방이 지지될 거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차트가 일봉은 완전히 깨졌고요. 주봉도 살짝 위험합니다. 지금 월봉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9월 말까지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 9월 말 10월 초까지 그죠? 실적에 대한 의문이 풀려야 되겠죠. 두 번째 9월 17, 18 우리나라 시간으로 추석 끝나고 FOMC가 결과가 나옵니다. 0.25냐 0.5냐 이 결과를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세 번째 중동 문제도 원활하게 풀려야 되겠죠.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 여러분들 대주주 물량이 27%고 외국인이 56% 갖고 있죠. 여러분들 기관하고 외국인한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사모펀드 매집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거 있으시면
9월 말까지 대응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010-3158-8575. 자, 배너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삼성하고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삼성 리포트. 그럼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그들의 전략 전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력 기법. 삼성 알로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대응 전략 자료. 대응 전략 자료에 따르면요, 여러분 저점 잡아가는 작업 이거 어렵습니다. 출구 전략보다 훨씬 어려운 게 매집 전략이에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삼성 알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방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매매 진행하는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여러분.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이고요. 텔레그램 방입니다.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문자는 경험이라 주시면 됩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010-3158-8575 경험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방입니다. 무료 방이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삼성전자 9월 말까지 매매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 방이 있는데 여기서 종목 나갔던 거 샘플을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LS 일렉트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력기기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3월부터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북미에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제가 3월 7일 날 드렸어요.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자, 이거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급등이 나오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매도했어요. 이거 장 빠지기 전에 운이 좋아서 매도를 했는데, 자,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았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26만 원의 전략 매도. 실적 대비 고평가 인식이죠. 이거는 이번 장 빠진 원인과 비슷합니다. 전력기기 종목들이 자 2020년까지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너무 많이 간 거죠. 자 26만 원이니까 넉 달 만에 330% 수익이 난 겁니다. 자, 매집주 방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 신호를 드립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나갈 것 같습니다. 3158-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삼성전자 매매 사인 드리고요. 다른 신규 종목도 제가 매수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가에서 현재 생기고 있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 트럼프 관련주로 돈이 몰립니다. 카멜라 해리스로 후보가 바뀌긴 했지만 대세는 트럼프죠. 자, 안보 방위, 에너지, 금융, 제조.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국내 수혜주. 이슈 정리 타점 분석해놨고요. 특히 탑픽 5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10-3158-8575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1번이 아니고 TT라고 보내셔야죠. 1번은 매집주 방이고.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대선은 여러분 11월이죠. 11월.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 국면에서 꼭 필요한 리포트입니다. 저점 나왔으니까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삼성전자 지수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고 지수에 또 영향을 미치죠. 자, AI 종목 관련 종목입니다. 여러분 대응 잘해야 될 겁니다. 이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삼성 알 리포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세 번째 1번 매집주방이죠. 삼성전자 매수 신호 드릴 겁니다. 다른 신규 종목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TT라 보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사모펀드들 어떻게 매집을 하는지 9월 말까지 자료 보고 대응하십시오. 여러분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절대로 외국인은 사모펀드 얘네들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들의 전략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자 무료방이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고요. 사칭한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하는 방입니다. 매집주방, 자 LS 일렉트릭 한 거 매매한 것처럼 삼성전자 매수 신호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규 종목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드릴 예정이니까 1번 누르고 들어오시고요.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특히 탑픽 5 종목 잊지 마시고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제가 비유를 드렸죠. 앙드레 코스톨라니. 자, 기대감이 너무 많이 빨리 반영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 특히 이 실미적 부분이 되게 크잖아요. AI 주도주였습니다. 반도체, 전력기기 관련 전체 섹터가 실적이 좋아질 거다.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AI 시대가 열렸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겁니다. 반려견이 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천천히 돌아가느냐 빨리 돌아가느냐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여러분.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주식은 반드시 실적으로 수치로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9월 17, 18 FOMC가 열립니다. 빅 스텝으로 가느냐 베이비 스텝으로 가느냐 결정이 될 거고요. 0.5냐 0.5냐. 두 번째, 자 여러분 9월 말 10월 초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 추정치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역시 엔비디아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가 반등의 계기를 찾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동 문제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잘 해결되길 바라야 되겠죠. 우리나라한테 정말 치명적입니다. 이거 잘 안 풀리면 모든 걸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9월 말까지는 시장이 이슈가 필요 없습니다. 수급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